현대 정치학, 헌법학의 기초. 이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현대 정치학, 헌법학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저작입니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고 나서 1789년 미국 헌법이 채택되기 전까지의 여러 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주와 연방의 구조, 그리고 각각의 권한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의 문제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페더럴리스트라는 단어의 뜻이 연방주의자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미국의 독립은 원하지만 강한 연방정부 수립에는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버지니아 주인데 주의 영어명은 스테이트죠. 따라 국가란 뜻 아닙니까? 이 주들이 각각 자기 방식으로 독립적인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강한 연방 정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의 저자들은 강한 연방 정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죠. 해밀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리된 주들 사이의 파괴적 투쟁으로 아메리카는 아메리카 전체의 공동의 적인 나라들의 모략과 음모에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 분열시켜 지배하라는 말은 우리를 증오하거나 두려워하는 모든 나라들의 표어일 것이다. 이 부분은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이번 강의에서는 생략하고 정치와 법의 일받는 부분만 뽑아서 설명하겠습니다.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의 저자는 세 사람인데 모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미국 10달러 지폐에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두 저자 제임스 메디슨이나 존 제이가 대지주 상류층 계급인 것과 달리 해밀턴의 출신은 미천했습니다. 영국령 서인도 제도에서 혼외사성애로 태어났고 어머니가 혼자서 그를 키웠습니다. 그런 그가 독립전쟁 기간에 조지 워싱턴 장군의 부관으로 활약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죠. 해밀턴은 미국 독립이 성취되고 난 뒤 일대 재무장관이 되고 연방은행을 만듭니다. 미국 달러를 찍는 기관이죠. 그의 얼굴이 10달러 지폐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그는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상업과 무역을 중시하는 중상주의 노선을 취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노선을 해밀턴주의라고 부릅니다. 해밀턴은 재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연방은행을 창설한 것뿐만 아니라 뉴욕 포스트라는 언론을 만들었고 연방당이라는 정당도 만들었습니다. 이 정당은 세계 최초로 투표에 기반한 정당입니다. 지금 시각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열혈남아이기도 했습니다. 해밀턴은 당시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애런 버와 경쟁 관계였는데 서로 정치적 논쟁이 격해집니다. 버가 해밀턴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해밀턴이 수락하면서 1804년 허디슨 강에서 결투가 벌어집니다. 당시 남성 문화에서는 결투를 피하면 비겁자로 낙인 찍히고 매장되었습니다. 해밀턴의 총은 빗나갔고 버의 총은 명중하면서 해밀턴은 사망합니다. 이 결투만 아니었으면 해밀턴은 분명히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삶이 파란만장하다 보니 2015년 2월 초연된 뮤지컬 해밀턴은 미국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흥행에 성공한 뮤지컬로 꼽힌다고 합니다. 메디슨은 버지니아의 대지주였습니다. 독립전쟁 기간에 버지니아 주의원을 했고 4대 대통령을 역임합니다. 특히 1787년 필라델피아 재헌회의를 결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집필할 때는 해밀턴과 같은 파였는데 이후 해밀턴과 결별하고 약한 중앙정부를 주장하는 제퍼슨 편에 서게 됩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은 약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는 입장, 상업보다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주의 노선을 취했습니다. 이를 제퍼슨주의라고 부릅니다. 대지주였던 메디슨이 중농주의 노선을 따른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세 번째 저자인 제이는 뉴욕의 부유한 상인 집안 출신입니다. 독립전쟁 기간에 스페인 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2대 뉴욕 주지사와 초대 연방대법원장을 지냅니다.